최요한의 시사 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태풍 뚫고 오셨는데 예. 뭐 무사하시죠? 무사합니다. 아직까지. 예. 계속 무사할 겁니다. 예, 아직까지라고 말을 붙이셨네요. 계속 무사하십시오. 예,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국방백서 얘기해 주시겠다고요? 예. 국방백서에 북한군 주적 표현 삭제한다.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예. 남과 북의 관계가 좋아질 때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걸로 예상했습니다. 군 당국이 올해 12월 발간되는 이제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예요. 예. 결정한 게 아니라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해서 국방백서의 북한의 개념이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뭐 변화가 참 무쌍했죠. 변화가 정말 무쌍합니다. 예. 자, 원래 1988년 이전에는 그냥 북한은 적, 그냥 간단해요. 뭐 이거저거 따질 거 없이 북한은 적. 그러다가 1995년에 북한은 주적. 예. 가장 주된 적이라는 거죠. 처음 주적이 좀 더 센 건가요, 이게? 그죠? 아무래도 주적이라는 예. 표현이 훨씬 더 직접적인 명칭이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제 세죠. 그리고 2000년에도 여전히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때 김대중 대통령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2년도에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라고 주적을 삭제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는 백서가 아니라 1998년, 2002년에는 국방 정책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2004년에 북한은 직접적 군사 위협, 2006년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등은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그리고 또 2008년도 비슷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2010년부터 16년까지 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예. 표현돼 있고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국방 백서를 만들거든요. 2016년까지 됐으니까 2018년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이게 이제 다시 좀 수정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진 거네요. 그렇죠. 예. 그 왜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주적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게 1995년도인데요.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조문파동이라고. 아우, 그때 대단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예, 예. 조문회계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그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었죠. 예.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놓고 조문파동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때 국민들 사이에 정상회담을까지 하려고 했던 북한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예.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래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바로 그 전에 적이라고 불렸던 것보다 더 세게 주적 표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끊임없이 북한은 우리에게 주적이다라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각인시켰죠. 마치 세뇌처럼요. 예.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94년 3월 달에 제8차 실무 남북 접촉에서 이거 역시 기억하실 거예요. 북측의 박영수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적이라는 것이 공식화가 된 거죠. 예. 이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까지의 국방 정책에서 백서 아닙니다. 예. 김대중 정권 시절에 북한의 위협으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한 단계 아래로 기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북한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2000년 국방 백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주적 표현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북한의 논리는 그거죠. 아니 같이 악수하고 통일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하면서 국방백서에는 주적이라고 표현해 놨느냐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예.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주적 표현이 안 고쳐진 거네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 그렇죠. 예. 아니죠. 예. 그 이후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주적 표현 삭제됐는데 예.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다시 이렇게 부활한 거죠. 이후에. 예. 그래서 정권마다 부침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국방백서에
에도 예. 부족 표현은 없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권이 삭제된 그대로 갔었는데 예, 그때는 아마 다른 거 정신 없어서 뭐 아마도 광우병 촛불 시위 뭐 정신 없어가지고 놓친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부터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니까 예. 여기 그 2016년까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예. 라는 문구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예, 이명박근혜 정권까지는 뭐 그랬다 치고 예. 그럴 만한데 예. 이제 뭐 정권 바뀌고 한반도 평화 기운 뭐 확산되고 예. 뭐 당연히 좀 바뀌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바뀌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예. 보수 진영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더군다나 야당도 거기에 같이 괴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반응 아니- 나오고 있나요? 예, 아니나 다를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이 반발을 합니다. 전 솔직히 이야기해서 바른미래당이요. 그냥 네. 바른미래당은 그냥 그 유승민 씨가 있었던 그 바른당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안철수라는 그룹이 같이 들어간 그래서 바른미래당인데 예. 여기 역시 보수 진영이랑 같이 합치니까 예. 같이 물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윤영석 한국당 그 수석 대변인이 노무현 정부 때 주적기는 삭제했지만 평화가 오긴커녕 북한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 개발을 본격화했다. 예. 그래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 개념을 삭제하는 건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마찬가지 한국당과 괴를 같이 합니다. 이런 이제 그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 개념 예. 삭제하는 것은 예. 시기상조다. 김철근 대변인은 전에 저하고도 방송도 여러 번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하고는 굉장히 고소화됐어요. 예, 선후배 관계인데요. 예. 이제 맨날 만나면 선배님 하는데요. 어. 고소화됐어요.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물드나 봐요. 예. 전 제가 물들고 몇 싶지 사람 더 않습니다.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진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진짜 보수화된 분 네. 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남북 정상이 오른손으로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손을 칼을 들고 당신은 적이다. 이거는 그렇죠.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부의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예. 북한과 판문점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건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해소하는 것이 적대적 행위를 해소해야 되고요. 예. 이 상태를 그대로 가는 건 굉장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이 되는데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거를 아주 단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사실은 국방부가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해서 딱 찍어가지고 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 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할 국민들을 지키는데 꼭 북한이 아닌 다른 위협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이게 특정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놓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BMW 얘기해 주시겠다고요. BMW 가운데서도 뭐 어떤 얘기죠? BMW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니다. 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뭐예요? 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요. 기업이 불법 행위로 영리적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제조물 책임법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잘 적용이 안 돼서 그렇지 시행을 합니다. 내년 6월부터는 환경보건법에도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조물법, 그러니까 제조물을 만든 전체에다가 적용하려다가 한국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민주당이 자동차법에만 하자 해서 BMW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BMW 요즘 계속 불난 거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사실 BMW 차주들은요. 저는 BMW가 아니라서 예. 당사자는 아니라서 그렇지만 만약에 내 차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열받을 거예요. BMW가 열받으니까 불나죠. 예. 이거 아재 개그인데 BMW가 주차하면 그 주변에 차가 주차를 안 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BMW에 대해서 따로 주차 구역을 따로 정해놓고 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지금 BMW 차량 화재 사태 때문에 정치권이 개입을 하게 됐고 원래는 자동차 관리법이 아니라 제조물법을 개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되면은 뭐랄까 뭐 제조물법을 하게 되면은 기업의 사기를 꺾는다. 라는 이유를 대면서 제조물법이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있는 BMW에 대해서만 예. 이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넣자. 이미 그 뭐랄까 그 제조물 책임법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 하면서 이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을 하는 것을 민주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예. 네, 합의를 했고요. 지금 문제는 몇 배를 보상할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여러 예. 가지 얘기가 있어요. 최소 3배에서 8배까지 해야 한다. 다양한 제한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실 잘못한 기업이 잘못하는 것에 책임 지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더러붙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과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인데 예. 참 답답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급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물 책임법에 3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합의한 것이 3배를 넘게 된다면은 예. 양쪽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법적 안정성, 법률과 통일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또 소급 적용도 문제이다. 이미 불난 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럴 이미 경우? 불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손해배상을 받든지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하는 사례가 드물어요. 예.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유명무실했던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예. 실효성을 끌어올렸다. 정말 그 의미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자동차 못지않게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예. 모든 제조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예. 손배제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예. 아마 여론은 좀 이걸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과잉 처벌이 아니나 국민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거는 처음 봤는데요. 예.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기업은 사회적 책임까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으나 예. 일단 실효성, 의미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더 높이는 뭐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겠네요. BMW 특히요. 예. 불 그렇게 냈으니까 예. 책임져야죠.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